2월 3일 국내 뉴스가 미국 하늘에 노란 풍선이 떠다닌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3일 오전 7시 46분 뉴스원하고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사진과 함께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미국 관리, 미국 상공에 중국 감시용 풍선 날아다녀 위험하니 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국을 가운데 중 한자 한 개를 딱 써가지고 이런 제목을 올려놓으니까 일단 이거를 보면 미국의 하늘에, 미국 상공에 중국을 감시하는 중국 감시용 풍선이 날아다닌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중국을 감시하려면 중국에 가서 날아다녀야지 미국에서 날아다니면 쓸데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목을 보고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기사 내용은 이제 완전한 문장으로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미국 상공에 중국의 감시용 풍선이 날아다니고 있다. 이제 지금 같으면 이렇게 막 축약을 할 필요가 별로 없죠. 무난히 이걸 가지고 제목을 만들어도 되는데 분명히 제목과 내용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전혀 반대가 되는 이런 게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보고 중국이 미국을 감시하려고 띄운 풍선이 미국 하늘에 떠다니고 있구나, 이렇게 속에 들어가서야 내용을 알 수 있었는데, 여기 그 사진도 아주 색깔이 진한 노란 풍선을 사진에 올려 놓았습니다. 보니까 그 풍선이 길쭉한 둥근 수박을 이렇게 세워 놓은 것 같은 길쭉한 모양인데 찐노랑 풍선, 이거를 그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찔러서 풍선이 이렇게 쭉 안으로 찌그러든 요런 모양의 사진인데, 보니까 풍선은 사람 손의 한 2배 정도 되는 자그마한 풍선이다, 이런 사진을 이제 자료로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는 결국 이러한 풍선들이 미국 몬태나주 상공에서 발견됐다, 풍선들이 이랬기 때문에 요렇게 작은 풍선들이 미국 상공에 많이 날고 있구나. 그런데 저렇게 작은 풍선이 감시 풍선 그런 기능도 있구나, 이상하다. 이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뉴스를 보게 되죠. 뉴스원과 동아일보의 그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 군 당국에서는 해당 풍선들을 격추한 방안을 검토했다. 그런데 이 파편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위험이 있겠다 싶어서 결국은 이걸 쏘지 말 것을 정부 당국에 권고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사람 손 한 2배 정도 되는 풍선들이 많이 날고 있으면, 이 노란 풍선 이게 날고 있으면 그걸 쏴서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 터진 풍선은 그저 고무 조각 아니겠습니까? 얇은. 그게 떨어지면은 위험하다고 하는구나. 기사를 보는 사람은 계속 좀 납득이 안 되는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실렸고, 그 다음에 같은 날 오전 8시 58분 조선일보에서 미국 핵미사일 경납고 위에 둥둥 중국의 풍선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아주 뭔가 큰 일이 나기는 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월 5일에서 6일 이때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고 가서 중국 외교부장 또 시진핑 이렇게 만날 예정이었는데 이번이 중국 풍선 사건으로 이 일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야, 이게 대단히 큰 사건이구나 하는 거를 그저 풍선인데 그 작은 풍선이 많이 날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문제가 돼 가는 것이구나. 우리 한국 국민들, 한국 그 독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보를 보고 정보를 취합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자료들을 좀 더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국방부 대변인 팻 라이더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이게 지상에 있는 국민들에게는 이게 무슨 군사적이라든지 물리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구나. 또 여기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 물체를 격추하려는 방안이 잠시 거론이 됐었지만 미국 정부는 이 낙하하는 파편이 사람들에게 혹시 피해를 줄까봐 격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미국 하늘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미국 국민들이 혼비백산하게 그렇게 됐고 미국 정부나 군 당국에서는 그게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미군 측에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 그리고 알래스카 사이에 그 알류샨 열도라고 있죠. 이제 그 부근에서 이 물체가 솟아오르는 것을 진즉 탐지를 했고 이게 캐나다를 거쳐서 그 미국 대륙 상공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을 며칠에 걸쳐서 계속 추적을 해왔다. 그리고 뭐 버스 한 3대를 합친 거 정도의 크기인 이 대형 물체 이게 이제 2월 2일 오전에 이게 계속 날아오다가 미국 핵미사일 경납고가 있는 몬태나주 상공까지 이르게 됐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발견해서 추적을 했구나. 그거를 알 수 있죠. 또 이게 버스 3대를 합쳐놓은 크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물체를 풍선, 그 손에 이렇게 들 수 있는 노란 풍선, 이런 사진을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초기에 그 외신에서 보도된 것처럼 그냥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이런 사진을 그냥 올려놓는다든지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냥 풍선이래. 이러면 그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정보를 도대체 취득하는 게 아니고 아주 왜곡된 틀린 정보를 취득하고 말았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계속 국내 뉴스는 풍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우리 문화가 따로 있죠. 그 어떤 그 고유명사가 있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리 문화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 한국인에게 풍선이란 무엇일까? 풍선 하면은 그거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날 같은 때 보면 곳곳에서 삐에로 오빠가 아이들에게 너는 뭘 만들어줄까? 양을 만들어줄까?
아니면 꽃을 만들어줄까? 그러면서 기다란 풍선을 불어서 막 솜씨 좋게 꽈서 정말 그럴싸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시 고무풍선이죠. 그게 풍선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보통 때 보면은 무슨 마트, 쇼핑센터 앞에 보면은 빨간 펜 언니들이 쭉 앉아갖고 이거 학습지 보고 뭐 하면은 줄게 하면서 풍선 요렇게 딱딱한 막대기에 꽂아갖고 손에 쥐어주면 그냥 길거리 애들마다 풍선을 들고 다니죠. 이게 풍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선 하면은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뭐 문구점이나 구멍가게나 이런 데서 봤던 기다란 풍선도 있고 뭐 정상적인 그냥 보통 크기 그거 갖고 와서 불어가지고 묶어서 끈 매달아서 갖고 놀았던, 이게 우리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풍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무풍선을 뜻하는 것이죠. 풍선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건 풍선껌 이것도 있죠. 그것도 뭐 작은 이런 겁니다. 근래에는 놀이동산에 가면은 무슨 도너츠처럼 이렇게 둥글럽적하게 생긴 은박풍선 이거 끈달려 있습니다. 그런 걸 팔기도 하고, 또 상업용으로 광고를 한다고 그 상가 이렇게 하늘 위에 보면 커다랗게 그 에드벌룬을 띄우고 거기 광고 문구가 적혀 있는 이런 걸 걸어 놓지만 그것도 대개는 끈을 달아서 묶어 놓습니다. 고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은박풍선이나 에드벌룬 같은 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일반적인 풍선 개념 거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은박풍선 또는 에드벌룬이라고 구분을 하죠. 그냥 풍선하면 고무풍선, 뭐니 해도 고무풍선이 바로 그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던 국내 뉴스에서 버스 세대 크기로 뭐 끈이 달려 있지도 않고 또 무슨 그 빨대 모양의 손잡이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떠다니는 그것을 풍선이라고 쓰게 되면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는 풍선하고 일치되지 않을 것은 당연하죠. 그게 영어로 벌룬 이렇게 돼 있어서 벌룬 하면 우리는 풍선 이렇게 뜻을 1대1로 암기하고 있으니까 풍선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인이 아는 말을 써야 한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풍선이라는 그 표현에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면서 NHK 뉴스를 봤습니다. NHK를 보면 같은 2월 3일에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중국의 정찰용 기구가 미국 본토 상공을 비행하는 것을 미국 국방부가 확인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ABC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영상에서 띄워줬던 그 흰색 나는 둥근 물체 이걸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을 붙였습니다. 이 이미지는 미국 ABC가 방송한 기구로 보이는 물체이다. 이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도 아니었고 고무풍선이라고 하는 그 풍선도 아니었고 세로로 길쭉한 이런 수박을 세워놓은 것 같은 모양도 아니었다.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글이나 말을 들으면서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그것을 형상으로 떠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 정보를 토대로 다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판단을 하고. 그런데 시작할 때 이런 걸 갖다 놓게 되면 출발부터 전혀 다른 쪽으로 가서 제대로 된 정보 파악도 안 되고 당연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의사결정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기구라고 하는 것은 기구,
그러면 하늘에 뭔가 좀 크게 띄워 놓는 것,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기구의 정의를 보면 항공기의 한 가지다. 이러면 또 복잡할 겁니다. 비행기는 이렇게 날개가 달리고 이렇게 생긴 게, 그게 비행기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개념상 이 기구는 항공기, 위에서 뭔가를 운반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다. 이 기구의 역할은 기상 관측을 한다든지 또 이게 광고도 하고 이러는 용도다. 그런데 지금 중공의 경우는 이거를 일종의 공격수단, 무기적 수단, 침투 수단으로 썼다. 이거를 알 수 있죠. 뻔히 우리가 생활에 유용하게 쓰는 칼이 흉기로 쓰이듯이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구나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구는 관광지에서 먼 나라 이 관광용 열기구 이런 게 있죠. 같은 기구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물건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노란 고무풍선의 사진 뉴스, 이게 먼저 아주 강하게 시선을 사로잡고 그러면서 이제 중대 사안이 좀 묻혀버린, 덮여버린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떤 중대한 결과를 낳는가, 그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공의 이 정찰 기구가 미국 본토 상공을 침투한 사건이다. 미국 영역을 침범한 중대한 사건이죠. 이게 침략입니다. 이런 사건이다. 그래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하는 그 일정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들 보고 있다 하는, 이게 핵심인 것이죠. 이 풍선이라는 것, 그리고 풍선이라는 말에 착안해서 이 사진 쓰면 되겠네 하고 썼던 국내 뉴스, 그리고 시종일관 풍선이라고 씀으로써 그 기사의 내용이, 정보가 전혀 달라지는, 또 실제 상황과 매치가, 합치가 되지 않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이라든지 한국어, 이거는 다루는 내용에 따라서 어느 단어를 갖다 쓸까? 이 사용하는 표현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벌룬을 한글로 풍선,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면서, 한국 사람이 한글을 쓰면서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이걸 벌룬은 그냥 풍선이야, 이렇게 갖다 쓰면 안 된다. 우리 한국은 이 풍선이라고 하는 단어, 사람들이 그 단어를 보고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 이게 미국인과 다르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 물체가 정확히 뭐냐, 미국 국방부 대변인의 표현을 그대로 보면은 고고도 감시 비행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벌룬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기능과 구조와 이런 게 다를 때는 미국에서도 이거를 비행체,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미국 AP통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어떻게 풀어서 썼느냐 하면은 둥근 열기구처럼 생긴 풍선 모양의 비행체,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의 독자에게 제대로 그 정보를 될 수 있으면 아주 사실에 가깝게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
그런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풍선이라고 그냥 써버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한국어를 우리는 모두 한글과 한국어의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우리 말이 요즘에 와서는 외국어하고 외래어하고 막 섞이기도 했지만 생각 없이 한국말을 하고 한글을 쓰는 경우가 많다. 이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아주 여러 명이 접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는 사람은 큰 책임감을 느끼고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그 장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뉴스에도 분명히 피해자가 나고 피해가 발생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분명한데 그거를 좀 나이가 어린 사람, 좀 청년 이런 사람들이 그 원인을 제공했든지 실제 실행자다. 이럴 경우에 장난이었는데 이런 말을 기사화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범죄다. 분명히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피해의 결과가 난 행위. 이거는 민법상 불법 행위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장난이라는 말을 붙여서 책임을 안 져도 되게 그 사람들에게는 잘못이 없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재수가 없었다. 결국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신문, 뉴스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그거 자체가 정보를 왜곡하는 또 다른 잘못이 되는 겁니다. 이제 장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장난은 그 뜻이 이렇죠. 아주 어린아이들이 재미로 해보는 것.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을 써야 되는 칠판에다가 가서 만화 그림도 그려보고 의미 없는 글자도 한번 써보고 이거 낙서 이렇게 말을 하죠. 장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거를 하면은 귀엽고 이쁘고 권장할 만한 일이냐 하면 그건 아니죠. 그렇게 키득거리면서 즐겁게 장난을 치면 꾸지람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우고 다음에 같은 짓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난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아무 불편이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본인이 즐겁다. 이런 요소를 갖춰야 장난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장난이라는 거를 항상 우리의 경우는 안 좋은 것도 장난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장난이라는 원래 뜻을 보면 장난감까지 가보면 분명해집니다. 장난감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물건입니다. 그러면 장난감은 왜 있을까? 그게 어른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도박이라도 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탈선인가? 약간 일탈을 하는 게 어린이 장난감인가? 그렇지 않죠? 어린이들의 장난감은 부모나 선생님에게 숨길 필요가 없는 당당한 자기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입니다. 그러면 이 장난감은 왜 가지고 놀게 됐을까? 장난감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또 남들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학습 도구입니다. 장난감이 이제 보니 흥에 겨워서 한 잔 걸치는 술 이런 게 아니고 진지하게 살아가면서 요거는 꼭 배워야 된다. 그런 걸 익히게 해주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자주 손으로 만지고 그 물건을 들여다보고
하는 학습 도구로서 개발이 된 게 장난감입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세상에 딱 태어나서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사람은 쓸데없는 짓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제공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항상 필요해서, 그게 바람직해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다 싶을 겁니다. 이 장난감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장난감 트럭. 그래, 아이들이 트럭으로 거기다가 흙도 싣고 나르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정말 어른들이 이 공사할 때 물건을 나르고 하는 것처럼 대화도 하고 주문도 하고 거기에 응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학습입니다. 또 인형을 보면서 이 인형은 여자들이 주로 가지고 놀죠. 또 동물도 그렇고, 동물 인형도 그렇고, 조리도구, 또 의사놀이. 자, 이런 것들이 보면은 장난감인데 전부 나중에 어떤 직업 세계라든지 사회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거 재밌었지? 라든지 이제 이런 용도로 제공되는 게 장난감입니다. 장난감 참 그러고 보면 진지하고 재미없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장난이라는 말이 잘못 붙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화. 그러니까 뭐 하다가 불을 냈을 때 불장난 하다가 집을 태웠다. 잘 타는 집인 경우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장난전화. 전화라는 게 장난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장난했다 그러는데 그 성냥이나 라이터, 불에 잘 타는 이런 물질이 장난감 아닙니다. 그 장난감으로 안 팔죠. 또 선거벽보를 훼손했다. 그러면 이 벽보를 훼손하는 게 장난이었다 그러는데 이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선거 벽보를 장난감으로 팝니까? 찢는 용 장난감으로? 그 다음에 해킹을 해놓고 장난으로 해킹을 했다. 또 근래에는 민식이법 장난 이런 거 있죠. 그게 장난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그 법을 어기는 그러한 심리 상태,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풀어진 해이한 상태, 이거는 장난이 아니라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죠.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일단 어기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장난으로 민식이법을 위반하는 아이들은 성년의제를 해서 성년과 똑같이 처벌을 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이 돼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보호받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받을 그 대상이 이미 아니기 때문에,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러면 확실히 이해가 될 겁니다. 또 장난으로 댓글을 써가지고 상대방을 불쾌하게 한다든지 명예감정을 훼손했다. 댓글을 쓰는 사람이 장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죠. 댓글 장난감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게 장난감으로 통용이 되는가 했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면 이런 잘못된 장난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잘못 쓰는 거다. 이거는 범죄다. 가해행위다. 이거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푸근하게 감싸는 이게 좀 전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통이 이런 경우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을 응석을 받아주는 쪽으로 가게 되면 나라가 기웁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쨌든 20살이 넘었을 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주 괴로워집니다. 반듯하게 열심히 배워서 유능한 사람이 되는, 자기의 능력을 찾아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그들을 아끼는 것이지, 계속 삐딱하게 계속 잘못 가는 거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요번 한 번만 얘를 구해주면, 무슨 일을 해서라도 구해주자,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장난을 봐줄 것이냐, 장난이라는 말로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법 위반 행위를 봐줄 것이냐, 이거는 유치원 입학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범죄는 유치원 입학 전이라도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심각한 그런 범죄가 아니고 지금 말하듯이 분명히 피해가 발생하고 범죄라고 볼 수 있는 이 정도, 인명을 살상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이거는 애고 어른이고 봐줄 필요가 없죠. 이걸 가지고 그 형사 미성년자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글자에 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닌 정상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유치원에 입학하면 이제 장난은 끝이다. 장난감이 그때부터는 학습 도구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게, 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이건 학습이다. 아이들에게 일부러 어린아이의 말, 응석 부리는 말, 또 놀이의 이름을 붙여서 어떤 학습을 시키는 건 벗어나는 게 좋다. 아이들을 이중고에 시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학습으로 넘어가면 한 번 배우면 될 것을, 그걸 갑자기 놀이로 바꾸고 역할극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학습으로 넘어가면 2배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 생활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는 방안, 그런 시각, 또 우리의 한국어 그리고 한글 어떻게 익히고 어떻게 이거를 사용해야 하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또 더 중요한 이야기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학습에 힘을 쓰고, 성년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삶에 충실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인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인생을 장난치듯이 살지 말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